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은 일주일째, 다른 동해안은 엿새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춘천과 원주에서도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은 29.5도, 삼척 28.9도, 속초 28.6도, 양양 28.4도, 고성, 간성 27.8도, 동해 27.4도 등으로 동해안 전역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원주와 춘천의 최저기온도 각각 25.7도와 25.1도로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릉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난 일주일 가운데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이틀이나 기록됐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서 시원한 바다를 찾아온 피서객들로 동해안은 주말 내내 북적이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닷물 위로 튜브가 동동 띄워지고 백사장은 파라솔로 빨강 파랑색을 입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만끽하는 피서객들. 아이들은 백사장 모래놀이에 심취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낮 최고 37도에 달하는 더위에 차가운 바닷물도 시원하기만 합니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윤아 추워? 추워? 안 추워. 개장 첫 주말 속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2,000명.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었습니다. 준비된 600개의 파라솔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물안경과 스노클을 쓰고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뜰채를 들고 채집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모래찜질도 해봅니다. 수심이 얕아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큰 인기를 받는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에도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따뜻한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설악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쐬며 더위를 날려보내는 피서객들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에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해가 졌지만 30도에 육박하는 밤 더위가 계속되면서 해변은 더위를 피해 나온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속초시 캐릭터 짜니와 레이오가 백사장 위에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꽃밭 위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춥니다. 아이들이고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축제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낮부터 밤까지 즐길 거리 가득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속초시가 올해부터 백사장 미디어 아트 빛의 바다 속초를 하루 2차례 운영합니다. 백사장의 규모를 느낄 수 있는 메인 영상을 추가 제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브 영상들도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릉과 속초, 고성에 이어 강원 지역 86개 해수욕장이 이달 중순까지 차례로 문을 엽니다. 속초 해수욕장은 오는 19일부터, 강릉 경포는 오는 26일부터 야간 개장으로 여름밤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시즌 7위에 머물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프로농구 원주 DB가 선수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NBA 출신 등 외국인 선수도 알차게 보강하면서 팬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시즌을 앞두고 훈련 중인 현장에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렁찬 소리와 함께 녹색의 꿈을 하는 선수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머리 위에서 바벨이 오르내리며 토해내는 기합에 사기가 한층 오릅니다. 지난 시즌 부상 등으로 부침을 겪은 선수는 절치부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좀 감독님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자존심 회복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 악물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 DB의 지난 시즌은 험난했습니다. 홈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직전 시즌 정규리그 1위의 기세를 이어갈 거라는 기대가 앞섰지만 곧바로 내리 7연패를 하며 최하위까지 처졌습니다. 이후에도 1옵션 외국인이었던 오누아쿠의 태업과 불화설 등 악재가 이어져 분위기 반등에 실패했고 시즌 마지막까지 6강 다툼을 벌였지만 23승 31패, 6위 안양 정관장의 2게임 뷰진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1위부터 4위까지 상위권 팀에게는 일방적으로 전적이 밀렸고 그 가운데 3팀의 원정 경기는 모두 패했습니다.
지난 시즌 실패를 겨운 삼은 DB는 선수 보강을 확실하게 마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시래와 이관희의 역할을 대신해줄 가드 이정현을 FA로 영입한 데 이어 NBA 출신의 헨리 앨런슨, NCAA에서 활약한 에삼 무스타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헨리 앨런슨은 2m를 넘는 신장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외곽포와 패스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공격 옵션을 넓혀줄 걸로 예상되고 에삼 무스타파 역시 빅맨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강상재와 정효근, 앨런슨으로 다시 한번 파괴력 있는 포워드진을 구축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앨런슨의 개인 능력은 의심할 바가 없지만 국내 리그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장신 포워드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선 알바 선수의 그 앞선 플레이, 이정현 선수의 그런 좀 게임 리딩을 좀 잘 해준다 그러면 좀 게임 풀어가는데 서로 그 장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적과 동시에 주장을 맡게 된 이정현, 경기 운영의 키 이선 알바노와 2옵션 외국인 에삼 무스타파가 이달 하순. 헨리 앨런슨이 다음 달 중순쯤 합류하고 나면 완전체를 갖추고 시즌에 데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평창을 찾아 여름 배추의 생육과 출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배추밭과 박림면 농공단지에 있는 무배추 출하 시설을 잇따라 방문하고 이른 폭염으로 여름 배추의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관수시설 확충과 병해충 방제 지원에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 차질에 대비해 4,000톤 물량의 사전 수매 계약과 2,000톤 물량의 장목 전환 등으로 여름 배추 재배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비수도권인 강원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홍천과 화천, 양구, 철원 등 강원 지역의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12곳 주민에게 5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말 도내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강릉시 사천진항 앞바다에서 50대 다이버가 실종된 지 2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50분쯤 정선군 임계면의 한 야산을 오르던 60대 남성이 20m 아래 임계천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에는 양양군 서면국도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4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춘천시 교육특구축제 에듀 포레스트 춘천 페스티벌이 오늘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페스티벌에 방문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춘천형 교육 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AI와 고전 중심의 미래 교육 방향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에듀 포레스트 춘천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교육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상반기 신규 착공한 6곳을 비롯해 도내 9개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양양 살리노파크와 영월 첨단산업 핵심 소재 산업단지, 양구 지석 농공단지를 착공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원주 태봉과 메가데이터 산업단지, 영월 제4 농공단지를 착공했습니다. 또 강릉 과학산업단지와 원주 신평농공단지, 양구 제2 농공단지는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도내 8개 지구가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8개 지구는 고성과 양구, 영월, 정선 등 농어촌 4곳과 강릉, 동해, 삼척, 춘천 등 도시 4곳이며 이번 선정으로 강원도는 17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